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5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불안한 주간이죠. 불안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시장도 최근의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시작할 때 오히려 강보권 출발을 보여서 그 이후에 한 0.6% 이상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바로 그 상승이 그렇게 오래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매도 우위로 출발을 했던 외국인들이 중간에 매수로 좀 전환을 했었죠. 했다가 다시 오후 들면서 매도 우위가 되면서 우리 이제 지수도 잠깐 플러스 났다가 다시 이제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관만 매수를 해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673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34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66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위안이라면 지수상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 2400을 버텨냈다. 이것도 이제 좀 위안이라면 위안일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종가는 2403.68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24%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보합권의 출발, 약간 약보합권의 출발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장중에 기관이 아주 잠깐 동안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큰 폭은 아니지만 보였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관도 이제 매도로 돌아섰고 지수 하락폭이 좀 깊어지니까 이제 개인만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5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3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528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수도 771.43포인트를 기록함으로 해서 지난 주말보다 무려 1.84%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은 1371원 40전으로 끝났는데 장중에 1375원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구경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환율을 요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유럽이 이제 아침에 장이 시작했잖아요. 월요일. 근데 유로도 0.99예요. 달러 대비. 그러니까 유로도 이제 0.99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러시아 때문에 그런 거죠.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갖고 압박을 가하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연휴잖아요. 노동절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가담하거나 그런 모습은 오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시가총액 중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산 거는 SK 하이닉스 88억 정도 샀고 LG 화학을 129억 정도 순매수했고 현대차를 365억 순매수했고 네이버를 95억, 기아를 8억, 셀트리온 110억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422억을 팔았고요. 기관만 400억쯤 샀고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은 123억 팔았고 기관은 213억 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이런 종목은 현대차하고 네이버하고 기아 이렇게 세 종목만 상위 랭커 중에서 세 종목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지금 우리 오늘 밤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흰남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고 모든 방송이 모든 거 다 전폐하고 그냥 이거 태풍 중계만 하던데 이게 중계도 중요하지만 이게 대비를 잘 해야죠.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를 강조했고
대통령은 오늘 이제 퇴근 안 하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태풍이 올라오고, 우리나라 전역이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에 따르는 복구에 따르는 건설 쪽, 복구 건설, 또 폐기물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뭐 휴교를 하거나, 원격 교육 얘기하니까 뭐 교육 관련 잠깐 몰랐다가 이거는 뭐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내일 지나면 또 끝나는 거니까 그냥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랬고. 또 아스팔트 회사도, 좀 오르고. 왜냐면 이거 이제 다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공사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PG나 이런 이제 천연가스,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뉴스에서 러시아가 그 가스프롬이 그 3일 동안 뭐 정비를 하고 9월 4일날 재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공급 재개를 취소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G7이 그 사이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그 가격 상한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가격보다 위에 있으면 그 보험을 안 들어줘서 배에 실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이제 가격 상한제에 합의를 하니까 이제 우리말로 러시아가 이제 뿔이 났죠. 그래서 그 노드스트림 1에 대해서 가동을 무기한 중단을 통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은 말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유럽에서는 뭐 충분히 우리가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이제 겨울 오는데 충분히 비축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공식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이거를 에너지 무기화하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자세히 보면 방산도 몇 개 이렇게 올랐는데 방위산업 관련 이거는 미국 국무부가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대만에다가 무기를 팔 수 있다. 미국은 그렇잖아요. 팔 수 있다 승인해 줘야지 팔잖아요. 그거를 이제 1조 5천억 정도를 승인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 방위산업 관련된 분위기가 소환되면서 그것들이 조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유럽에서 전기 요금이 굉장히 상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알루미늄을 내야 되잖아요.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도 이거 좀 휘청거리고 너무 비싸니까 전기요금이.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감소되고 이래서 이제 알루미늄 쪽이 그게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그걸 만드는데 전기가 한 40배 든대요. 저도 이번에 자료 보고 알았는데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구리도 비철금속에 껴서 오늘 이제 구리 관련 뭐 풍산이나 이런 거 좀 강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경기 후퇴된다. 중국도 많이 봐라.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구리가 이제 그 바로메터 아니에요 경기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구리 가격이 좀 상승했다가 요새 좀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대두되는 게 뭐냐면 그건 그런데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전기차는 지금 막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에는 일반 그 가솔린 연료를 쓰는 그런 내연기관 차보다 구리가 20배나 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랑 오늘 이제 알루미늄 이거랑 같이 합쳐서 비철금속이 오늘 좀 강하게 보였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제가 뉴스 보내드렸지만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그 우리나라 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보조금을 안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가 굉장히 많이 판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판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정의선 회장 돌아왔잖아요. 근데 뭐 미국 쫓아가서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야 그럼 공장 빨리 좀 해줄게. 이거는 뭐 해나만 하는 소리인데 제 생각에 해나만 하는 소리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니네 빨리 해라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다각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공장을 착공하면
그러면 우리한테 지원금을 얼마 줄래? 그래서 공장이 어느 정도 되면 얼마 줄 거야? 뭐 이제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좀 이게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미국 애들이라고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려면 좀 그렇게 해서 얘네는 공장지니까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 지금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준다. 뭐 이렇게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잘 팔리는 것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그런 대로 선전했고 또 플라스틱 이게 뭐냐면 폐 플라스틱 재활용 이것도 폐 배터리처럼 이거를 이제 재활용해서 차량용으로 쓸 때 그 이제 부담금을 감해준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차량 경량화 때문에 그 플라스틱 많이 써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조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그 개인 투자가가 이건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가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폭된 주의 첫날을 이렇게 넘겼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시장 얘기를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시장이 갖고 있는 그 불확실성이 최대한도로 다 끌어져 나온 그런 주다. 그런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 목요일날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동시만기일이 있잖아요. 이것도 또 상당한 변수잖아요. 동시만기일이 있고 또 우리는 그게 지나면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요. 그런데 또 미국은 주 초반에 노동절 연휴 때문에 또 하루를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린 내일도 미국 시장 열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뭐 유럽 시장 뭐 지금 막 시작했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끼리만의 장을 열어가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누가 됐던 난 일로 갈 거야 하고 그 방향을 미리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지금 뭐 이런 불확실성이 막 증폭되어 있는 상황은 간혹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를 끝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제 13일 화요일 날 시장을 열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에 우리는 또 한 번의 이제 난리를 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CPI 8월 CPI가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추석 연휴 내내 우리는 이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막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뭐 좋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뭐 불경기니 뭐 경기 침체니 어쩌고 이러고도 있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애써서 뭘 막 하려고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런 거는 뭐 이런 주간, 이런 기간이 또 지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길게 보면 이런 건 또 그냥 순간 지나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는 환율이 또 이거를 좀 힘들게 했어요, 시장을. 근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달 외환보유고가 21억 달러가 줄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오면서 그냥 거침없이 1370원을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 환율이라는 게 매일 우리가 환율 얼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환율 변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목숨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심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뭐 이제 너무 걱정할까봐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제 외환보유고가 많고 뭐 미국 빼고 7번째 되나요? 뭐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순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무슨 육상의 기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순위가 몇 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기축통화인 미국만 아니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데 이제 어떤 분이 우리가 이제 외환 채무, 외환으로 갚아야 되는 채무보다 외환으로 받아야 되는 채권이 3배나 많다. 그러니까 뭐 안심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태풍이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물난리.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난다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외환보유고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뭘 하는 나라잖아요. 무역 수지가 쌓아져서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경상수지까지 가기 위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되는 게 이제 무역 수지인데 무역 수지가 이렇게 엉망인데 그러면 당연히 외환보유고 걱정을 해야죠.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외환 채무보다 외환 채권이 많다. 근데 여러분 그거 채권 돈 받을 권리 아니에요? 안 주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때 줘야죠. 여러분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우리가 IMF 때 경험했지만 왜 망하는데요? 돈이 떨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돈 있어. 뭐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냥 계좌에 돈 떨어지면 우리는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해서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진짜 어떤 정치하는 분이 말씀 잘 쓰시던 말로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엄중하게 봐야 돼요. 이 외환보유고의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여차직하면 그냥 튀어나가요. 외환들이. 왜냐하면 쟤네들 다 돈 벌려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뭐 상황이 나쁜데 누가 무슨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경제부총리께서 조금 워닝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워닝도 잘해야 돼요. 워닝도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상황이 오늘 우리가 막다트리고 있는 이제 우리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게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 속수무책 이렇게 썼는데 이게 손이 묶여 있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때는 억지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시장에 맞서서 막 뭘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꼭 후회해요. 그냥 이때는 그냥 물리면 물린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자꾸 내가 뭘 해서 상황이 아닌데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렵고 전부 이렇게 힘든 거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혼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겪는 거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증시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요새 이제 그 주말에 보니까 뭐 이렇게 특집도 만들고 각 방송에서 그런데 뭐 완전히 뭐 2030은 이런 주식을 투기적으로 해서 이제 뭐 큰일 났다 막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뭐 거의 그 주식 투자하면은 이거 거의 뭐 불륜을 한 사람 비슷하게 뭐 경제적 불륜이라고 뭐 굉장히 잘못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이에요. 이런 얘기들 나와요. 2030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2030은 뭐 2030.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럼 6070은 주식 투자 잘하는지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나이 많다고 주식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라고 나이만 먹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걸 막 방송 같은 데서 막 그 헤드라인 아니면 그 프로그램 제목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바닥에 가깝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뭐 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오래 지내놓고 보면 그때가 바닥
권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우리한테 힘든 모습을 보여도 우리의 생각은 이게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바닥에 서서 제가 바닥에 서서 바닥을 찾는다. 지난주에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공개 사과하라. 사과할게요. 그분은 제가 바닥에 서서 바닥을 찾는다니까 그날 바로 바닥이다 생각하고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그때 다 설명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보다 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찬스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속수무책이 맞고 운신의 폭은 적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시장이니까 뭐 우리가 먼저 예측해서 지금 움직일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 주식이 있으면 좋은 주식이면 뭐 물려 있으면 언젠간 벌겠죠. 예. 그런데 또 뭐 다행히 현금이 일부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을 올라갈 때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댓글에 요새 보면 뭐 괜히 했다 막 그런 분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자주 봐요. 괜히 했어요. 뭐 이제 이번에 본전만 오면 나는 다시는 주식 안 해요. 막 그런 분도 있고 여기서 다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살까요? 막 이러고요. 근데 지금 팔면 지금 판 가격보다 높아야 사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9,000원 갔어요. 9,000원에 사시겠어요? 못 사죠. 근데 9,500원 됐어. 나 10,000원에 팔았어. 아직 기다려. 그러다가 10,000원이 넘어서 11,000원 되면 그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우리가 재작년처럼 그렇게 매일 오르는 그런 시장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흔하게 일생에 몇 번 경험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은 97일이 나쁘고 3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때 이제 이럴 때는 뭐예요? 연말을 해야죠. 연말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경제 이런 것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시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다 보면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처럼 올라가요. 이거는 거짓말처럼 올라가요.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한 번 더 빠진다.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이번에 빠진다. 그러면 사야죠. 이번에 빠진다. 그러면 사야죠. 정말 웃기는 소리로 집이라도 팔아 사야죠. 잘 팔리지도 않겠지만 요새. 근데 뭐 어쨌든 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시장이 이렇게 썰렁해지고 주변 분위기가 막 그렇게 몰아가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분위기상. 제 경험으로는 거의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일반인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차피 큰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다시 시장이랑 맞붙들고 또 싸워야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 여는 시장이지만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